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오늘 개장부터 하락세를 보여서 장중에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0.10% 하락했고 그리고 S&P 500 지수가 0.34%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84%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또 계속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일단 은행들의 기업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내일은 넷플릭스와 존슨앤존슨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P&G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수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그 외에도 버라이즌, IBM 등과 같은 실적이 이번 주에 모두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41개의 기업 중에 80%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3분기에도 시장의 기대가 이제 크게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대를 웃도는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3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수치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3분기 순익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 초반부터는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데다 미국의 산업 생산도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3분기 GDP 같은 경우는 4.9%로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이 예상한 5.2%보다 낮은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국의 월간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개장 전에 미국의 산업 생산도 나왔는데요. 원래 당초 시장에서는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3%가량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에서 특히 제조업 생산이 0.7%가량 하락했는데 그중에서 또 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와 부품 생산이 이제 한 7% 이상 감소한 것이 그 전체 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장 초반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1.6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가 좀 하락 압력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 장 마감쯤에 이 수치가 한 1.57%까지 다시 떨어지면서 다시 기술주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이 신형 그 맥프로 등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애플 주가가 1% 오르고 그 외에도 이제 그 페이스북 등 기술주들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기술주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수요일 이제 발표되는 실적 기대감에 오늘 3%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나 코인베이스 주가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제 당장 내일부터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한 1% 이상 올라서 6만 1,000달러대를 돌파를 했고요. 네, 반면 개별 종목 중에서 이제 디즈니 주가가 오늘 3% 이상 하락했는데요.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을 내린 데는 이제 장기 구독자 목표가 다소 낙관적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 그 구독자 수 증가가 크게 둔화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둔화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성장을 막는 이제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성장이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210달러에서 175달러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로의 주가도 오늘 9% 이상 떨어졌는데요. 블룸버그가 이제 그 진로가 주택 매입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진로 오퍼 사업부를 통해서 플리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리핑이라는 것은 낡은 주택을 사서 그것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뭐 가치를 더 높여서 파는 이런 사업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리모델링이죠. 이 사업을 진로가 요 사업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에 매입해 놓은 주택 자체가 3,800채로 지금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주택 재고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는 주택 매입을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이 3,800개의 집을 소진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제 주택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날 주가가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가는 그동안 소비 지출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다. 그렇지만 미국의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사실이 판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매달 나오는 그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좋으면서 이것이 이제 소비자들이 여전히 강하다. 그러니까 강한 구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러한 지표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이제 금요일에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예상치를 웃돌았고 이달 같은 경우도 웃돌았지만 지난달에도 시장의 예상보다 웃돌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에드 하이만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도 성장세가 이제 끌어올려질 것 같다. 뭐에 의해서 끌어질 것 같냐면 지금의 통화부양책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순자산 그리고 경제 재개, 재구축과 같은 이러한 효과가 좀 이제 뒤로 밀려지면서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이렇게 성장세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 데는 델타 변이의 영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성장세가 뒤로 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효과들이 뒤로 밀리면서 그게 내년도 성장세에 반영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문제 같은 경우는 완화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채워지지 않는 이 수요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채워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같은 경우는 증가해서 오히려 이게 소비자들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 필수 소비재 관련주가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기술주가 0.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부동산, 에너지 관련주가 모두 올랐고요. 반면 유틸리티나 헬스, 필수 소비재 같은 종목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겐하임의 스콧 마이너드라는 분이 이제 내년에 주가가 1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볼 때 이제 이미 계절적 조정이 지났다.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주가가 10%나 혹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 주가 지수가 5천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이너트 C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10년물 금리가 이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고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볼 때는 2%가 캡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이제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자기가 볼 때 이제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는 이제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가 다음 날부터 거래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거고요. 자산운용사 프로시어스가 발표한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 공식적으로 화요일 날 데뷔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이 같은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인터뷰들도 몇 건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칼 아이칸이 행동주의 투자자죠. 이분이 이제 자기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말을 한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비트코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보통 투자를 하기 전에 많은 이제 조사를 하고 실제로 내가 이해하는 기업을 찾는다. 그렇지만 나는 비트코인을 전혀 이제 모르겠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 생각엔 아직 그
평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이 이게 뭐 진짜 진정한 뭐 가치가 있는 투자 자산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직 평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만약 만연하게 된다면 내 생각에는 그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과연 그렇게 만연하게 될까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혹은 또는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개입을 해서 중국처럼 그것을 중단시킬까라고 의문을 표시하면서 그러한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볼 때 투자에 나서기에는 이러한 많은 변수가 있어서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지지해왔던 대표적인 투자자죠. 마크 쿠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가상화폐의 가장 이제 안전자산, 가상화폐의 안전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적인 어떤 희소성으로 인해서 그 설계에서 공급이 제한된 점, 비트코인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점, 그런 것들이 자기가 볼 때는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하나의 이유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결국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 쿠반 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골드, 금에다가 비유를 하곤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유층의 10%가 미국 주식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자료고요. 여기에 보시면 미국 부자들의 그 10%가 미국 전체 주식의 89%를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이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주가가 40% 가량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크다 보니까 이제 부의 불평등을 가져다 준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CNBC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1%의 주식 비중도 32%나 달하고요. 이 비중도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팬데믹 이후에 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로빈후드의 계좌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천만 개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2년간 1천만 개 이상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는 2,200만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들이 대다수가 이제 젊은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이제 주식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이제 그 부유층이나 아니면 고액의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제 넷플릭스 등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나오는데요. 내일은 실적 관련 기사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